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3월 FOMC 회의 결과 연준이 올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3회냐, 2회냐 대립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시점뿐만 아니라 이제 인하 횟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6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 연내 한 세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이제 물가가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고비를 이제 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뭐 순탄치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물가가 뭐 파월 의장이 좀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배경에서는 물가도 이제 안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자체가 연착륙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장이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미국의 국채 만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좀 미국이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실은 이제 만기 롤오버라고 하죠. 우리가 차원을 할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이 뭐 아무래도 또 다른 어떤 위험일까요? 신용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6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전망을 해주셨고 물가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29일에 연준에서 좀 중시한다고 얘기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 PC 물가지표 발표됩니다. PC 지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지금 시장은 전월비 한 0.4 그리고 이제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이제 2.8%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2월 PC가 사실 뭐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2월 물가에 대한 어떤 시장이 일단은 한번 좀 선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파월 의장이 이제 물가를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분명히 줬기 때문에 네. 당장 2월 요번 이제 PC 물가 자체가 아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조금 이제 오히려 2월 PC 물가보다는 이제 다음 달 나올 3월 소비자 물가라든지 네. PC 물가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6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PC에 일단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지만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예. 연준이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그 시그널로 그 한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좀 2분기냐 3분기냐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3분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2분기가 조금 애매한 게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사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스위스도 이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지 네. 이제 비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 상황들이고요. 근데 왜 3분기냐라는 부분 자체는 좀 저희가 일정상 네. 4월은 이제 총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내리가 어렵고 5월은 연준의 어떠한 그러한 결정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월에 정말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해 준다라고 하면 7월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정부나 뭐 또 금통위원 일부는 사실은 조금 이제 금리 인하, 특히 이제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뭐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 자체는 한 7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1분기까지는 그래도 한은의 관심사가 연준과 물가지표였다면 2분기도 통화정책 방향이 중요하지만 내수 분위기가 금융 리스크 완화로 관심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셨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최근 국내 경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경기는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수 경기인 거고요. 지금 내수 쪽의 분위기 자체가 뭐 부동산 경기도 계속해서 조금 둔화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소비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도 뭐 예상치 못하게 좀 다시 3%대로 올라가면서 소비 심리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더더구나 이제
뭐 계속 얘기되는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경기를 조금은 더 회복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경기 자체의 어떤 추가 하락을 는 선제적인 차원에서도 네. 좀 금리 인하의 어떤 필요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스탠스에서는 연준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내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서는 PF발 그 4월 위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뭐 전혀 없다고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내 부동산 PF를 잠재적인 이슈로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 이게 통화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뭐 부동산 그 시장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의 그 신용 리스크 뭐 이러한 것들을 결국 좌지우지할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내 경기 흐름에도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네. 이 부동산 PF 문제를 어떻게 진정시키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4월 위기설과 관련돼서는 뭐 정부나 뭐 또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뭐 유동성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놓고 네.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로 그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PF 리스크 자체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PF 문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각종 건설업체라든지 뭐 부동산 PF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큰 무리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정부도 이제 정책적인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한은도 이러한 부동산 경기에 살리기에 조금은 이제 나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네. 그러한 차원에서 좀 우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인하하는 부분 자체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개방 경제국이기 때문에 수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인데 수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행히 국내 수출 경기 전망 자체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그 뭐 2분기 수출 전망을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관련해서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되는 이제 2분기 수출 산업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 분기 이제 발표를 하는데 2분기 전망 지수가 이제 116으로 이게 12분기 만에 최고치를 사실은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수출이 상당히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이제 반도체 수출과 관련돼서는 이게 17년 2분기 이후 사실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좀 빅사이클 비슷하게 우리가 17년 하면은 사실은 이제 4차 산업 붐이 일어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인데 그 수준에 버금가는 지금 전망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낙관적인 이제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좀 수출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부분 자체가 이게 조금 수출 경기도 이제 좀 이분화되는 조금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국내 수출을 견인하는 거는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설 이 세 개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세 개 업종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증가율은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2분기 수출 산업 전망 지수의 어떤 업종별 전망 지수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세 업종 자체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모습이어서 국내 수출 경기가 개선은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조금은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좀 차별화 현상 자체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이렇게 일부 업종으로 수출이 좀 치우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도 조금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위원님께서는 대중국 수출 회복 속도 여전히 변수라고 보셨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수출 경기의 차별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중국 경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의 수출이 사실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회복이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단순히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산업 간의 어떤 그 관계 자체가 과거에는 어떤 상호 보완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경쟁적인 관계로 사실은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중국 관련주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수출이 좋아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최근에 뭐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라든지 네. 테무가 국내 시장에 뭐 역진출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또 중국이 뭐 전기 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경쟁력이 너무 이제 강해진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딱히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져도 팔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 경기가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정상화돼야 우리가 뭔가 중국에 좀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출 경기의 어떤 차별화 현상 자체를 네.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뭐 싫든 좋든 중국이 조금 경기 부양을 좀 해주면서 경기 정상화에 조금 좀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 경기가 정상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본 상황도 한번 볼 텐데요. 일본 중앙은행 최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통화정책 피봇을 했는데도 엔화 약세를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본 은행이 피봇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정상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마이너스 금리 자체를 이제 철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 금리 자체를 안정하기 위해서 국채 및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사실은 천명을 했고 또 그 시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금 언제일지는 조금 명확한 대답을 사실은 일본 은행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 일본 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엔화의 약세 흐름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견인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좀 나름 뭐 내부적으로는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 또 기시다 내각이 뭐 신자본주의라는 또 어떤 공급 경제 정책도 사실은 좀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슈퍼엔저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여전히 엔화는 그렇게 강세로 가기 어렵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이 네. 지금 엔화가 다시 151엔까지 올라간 부분들이고요. 다만 여기서 더 엔화가 약세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을 경우는 이제 일본 내 물가 압력 또 지금 일본의 내수 경기 자체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서 아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약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 150원 초반대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엔화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 최고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슈퍼 엔저 현상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뭐 이렇게도 진단을 하셨던데 엔화 약세가 우리 증시에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예, 뭐 과거처럼 우리가 우리나라 일본 제품과 어떤 수출 경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강한 부분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엔 환율 자체가 880원인 수준이고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2010년 초반때 보면 이제 원엔 환율이 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880원과 1,500원을 비교해 보면 사실 1,500원대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경쟁력이 있었죠. 반면에 지금은 880원대 이 환율에서는 일본의 자동차라든지 여타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입니다. 최근 우리가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이제 업종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장비도 있지만 그 도요타하고 스바루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그만큼 엔화 약세에 상당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그러한 의미 자체가 외국인 투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보다는 일본 투자의 매력도가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엔 약세가 뭐 우리한테 직접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사실은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 엄청 가는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아무튼 국내 경기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일본 정부에서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외환 시장 개입을 단행할 거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그 판단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또 네. 뭐 일본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4년 만에 34년 만에 최고치를 네. 이제 기록하는 이런 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뭐 사상 최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기시다 내각이 좀 위태한 상황들인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일본 경기의 회복이라든지 주가의 어떤 상승 자체가 가계 쪽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계가 기본적으로 자산 구조 자체의 거의 90%가 예금 아니면은 현금입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주가의 상승에 체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낙 수입 물가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 소비 심리 자체, 소비 경기 자체가 이제 살아나지 못한 실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 없는 네네. 부분들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가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내 가처분 소득 자체가 더 떨어진다라고 소득이 떨어지고 소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경기에는 악영향일 거고 또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내각의 존립 자체가 이제 위협을 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 레벨에서는 사실은 조금 방어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일본이 좀 최근에 이제 금리를 0%로 이제 올려놨지만 그럼에도 이제 추가 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제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만약 물가마저도 여기서 그 BOJ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사실은 올라간다면 국채 금리 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일본 정부의 막대한 정부 부채 부담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이 다시 불거진다라고 하면 일본 경제나 주식시장이 순탄하게 가기는 어렵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엔화 환율이 뭐 너무 약세로 가는 뭐 지금도 약세지만 네.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방어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어쨌든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최근 위안화는 좀 약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위안화 약세 이유를 짚어주신다면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이죠. 지금 1, 2월 달 중국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일부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 투자는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내수의 절벽 현상 자체는 전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뭐 침체가 계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제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뭐 정책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수출 쪽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아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그러한 수출 경쟁력 자체를 상당 부분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아주 열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네.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만약 거기에 위안화 약세까지도 동반된다라고 하면 중국 전기차의 어떤 해외 수요 이러한 것들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고 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뭐 과도한 어떤 위안화 약세는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자극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의 그 달러 위안 환율, 그러니까 7.2 위안 환율 자체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는 수출 경쟁력에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중국 경기 회복에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조금 위안화를 좀 약세 쪽으로 좀 유지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좀 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위안화는 약세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중요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 또 뭐 연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달러 흐름이 사실은 변수이긴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6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만약 그 시나리오가 맞는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가 2분기 중후반부터는 조금 약세로 좀 전환할 수 있어서 네. 지금의 원 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세 자체는 조금 이제 제약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 달러 환율에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엔화와 사실은 위안화가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러면 엔화나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갈 거냐라는 부분 자체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뭐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1,350원을 넘어서 60원, 70원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이나 또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엔화나 유안화를 추가로 더 약세를 용인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좀 상단 자체는 조금 막힌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한 1,250원대 환율 자체가 조금 고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국내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불안 심리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사실은 원화의 추가 약세를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는 아마 정부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조금은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대내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강하게 조금 흘러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쉬운 것들이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총선 이후에 지금 저희 부동산 PF 문제 뭐 이러한 것들도 아직은 뭐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들도 아니고 네. 또 수출 경계가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좀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저는 사실은 거의 고점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찍고 바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러한 네. 장세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1,330원에서 50원 쪽에 박스권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도 박스권 등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면은 1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2분기 투자 방향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예, 뭐 지금 대내외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은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네.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가 사실은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물가 지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부분 또 하향 안정화될 거고요. 네. 또 달러와 역시 조금 약세 쪽으로 좀 돌아설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뭐 지금도 전 세계 자금들 자체가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사실 네. 좀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선호 현상 자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국내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더 네.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내 펀더멘털하게 봤을 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좀 기업 이익들이 이제 네. 터닝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네네.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의 기업 이익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수출의 회복 속도 자체도 사실은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또 선거 이후에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 자체를 잇따라 사실은 또 보일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자체는 또 시장의 또 한편에 또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국내 주식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이제 수출 경기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모든 업종이 좋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상승 네네.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위에 사실은 딱히 지금 살아나는 업종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조금 주가의 조금 상단 자체를 조금 캡을 씌우는 듯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내수 경기인데요. 사실은 뭐 수출 경기만 좋아서 뭐 사실은 갈 수 있는 주식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내수 경기라는 부분 자체의 회복이 사실은 동반이 돼야 뭐 여타 업종도 사실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 내수 경기 자체가 회복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사실은 좀 미진한 상황들입니다. 네네.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 자체도 조금 뭐 최근에 뭐 바닥은 쳤다라고 하지만 네. 회복 속도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들이고요.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문제, 여러 또 지금 금리 자체는 여전히 사실은 정부가 고금리 정책이 한은의 금리 인하가 안 되면서 부채에 따른 이자의 부담 자체 이러한 네. 것들은 계속 좀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말씀드린 한은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또 정부의 어떠한 내수와 관련된 정책 뭐 이러한 네. 것들이 조금은 좀 나아져야 전반적으로는 조금 경기도 탄력을 받고 주가도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수출이 좋은 수출 네. 실적이 나오는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에
를 하거나 비중을 네. 높이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해 보인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선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경기는 내수 경기 회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